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명절 연휴 지나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갭 상승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갭 상승을 크게 만들 만한 이유. 우리가 연휴로 쉬는 동안에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올랐죠. 5%도 넘게 토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야간 선물 마감한 거 319포인트 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루 종일 유지하는 모습이 좀 의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보통 이제 우리 장은 나스닥 때문에 갭 상승을 보이면 보통 한 70% 확률 정도로 혹은 더 80% 확률에 가깝게 갭 상승하고 30분 내에 무너지고 음봉으로 바뀌어서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뭐 포지션이나 파생 수급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 2월물 옵션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급등할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일까지 2월물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다, 제대로 설계가 안 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포지션 성립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상승이 유리한지 하락이 유리한지 뭐 그런 게 설정이 잘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간에 막 복잡한 합성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월물이 합성 구조.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고 이 구간에서 손실이고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고 이런 구조들을 외국인들이 복잡하게 지금 가지고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에 대해 뚜렷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급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이 두 번이나 2%대 올라가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뭐 개인들은 결국에는 양방으로 끝났지만 외국인들은 뭐 상방 구조,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뭐 보합 구조인데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늘 오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양방이기 때문에 뭐 상승 쪽에 개인들 상승 쪽에 좀 힘이 실린다면은 내일 힘이 더 실린다면은 내일 떨어지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이게 감당이 가능한 수급입니다. 어쨌든 뭐 내일 이게 급격히 만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포지션 변동이 빨랐어요. 이게 우리가 쉬는 날이 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 그래서 위클리는 이제 위클리는 좀 건너가고 이번에는 월물 옵션에 그래서 좀 치중하고 있는데 이제 월물 옵션이 오늘 굉장히 정돈이 좀 됐죠. 포지션 정도니 오늘 상방에 맞춰서 좀 흘러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53억 콜옵션 매수와 함께 개인들의 콜 매도가 70억이 나타났다라는 거. 물론 풋 매도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쇄를 시키고 있지만 콜 매도가 두 배 가량 더 우세했죠. 개인들의 하방 베팅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상방 베팅도 조금 더 우세했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아직 남은 거래일이 오늘 빼고 10일 거래일이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은 장중에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오늘 계속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관점은 이겁니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선물까지 현선물을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을 한다면 명절 전에 개인들은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했죠. 옛날 과거에. 근데 그건 과거이고 요즘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식을 싸게 팔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금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다른 쪽에서 구하든가. 그래서 이 시장이 강했던 시기와 약했다가 강해지려고 하는 시기에 개인들의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대량 매도를 이끌려면 가격이 올라야 돼요.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63,000원대 가지고 오늘 2.6% 이렇게 올라가지고 SK하이닉스가 실적 우려로 좀 많이 떨어뜨렸지만 그걸 기회로 또 활용한 외국인들의 힘입어서 또 오늘 좀 4% 이렇게 올라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개인들이 비로소 매도를 합니다.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 물량은 고스란히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가겠죠. 나눠져서.
개인들이 물량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방송 장중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대중들의 반대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뭐 내일은 다시 살 수도 있겠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사겠지만 내일이 반드시 또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뭐 장막판에 선물을 좀 팔긴 했지만 그리 큰 물량도 아니어서 외국인들도 아 오늘 밤사이에 나스닥이 혹시나 더 떨어진다면 나스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부담스럽게 좀 밀릴 수도 있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진짜 어닝 이게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발표 앞두고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슬쩍 발을 조금 빼는지 오늘 베팅했던 것만큼은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마지막 막판에 끝까지 3시까지 유지하다가 마지막 3시 이후에 선물을 팔았다라는 거 그런 것도 뭐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외국인들 생각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일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일 상황 봐야 돼. 밤 사이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밤 사이에 나스닥과 야간 선물이 어떤 정도로 움직이는지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중에 0.7%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선물. 나스닥이 0.7% 빠진 것만큼은 우리가 이 정도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냐, 더 많이 크게 빠지냐, 아니면 이거보다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초가가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물이 요 공간에서 버텨주려고 한다면 자 선물 3월물 이걸 볼게요. 자, 요 공간 우리가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갭을 크게 띄웠잖아요. 여기도 갭을 크게 띄웠고 12월 달에 갭을 11월 12월에 갭을 띄운 자리를 이제 지키지 못했죠. 지금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얘와 얘의 갭이 발생을 비슷한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요 갭을 다시 메우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위에서 돌파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 돌파 자리는요 코스피로 볼게요. 저기 돌파 자리는 매물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요 구간이에요. 저 구간을 어떻게 흔들어대는지 여기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 여기 돌파 여기 돌파 자, 이 구간까지 여기 매물 그 다음에 여기 매물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헤맬 겁니다. 여기를 힘있게 돌파할 때부터 스타트 걸리는 거거든요. 2500에서 2600 사이 2600 돌파 시점 여기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 전까지는 언제나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추세가 흐름이 3월물 좋고 2월물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이게 매일마다 강한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요거 돌파하는 날 그날이 될 때까지는 일단 막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짤 겁니다. 스윙주 중기주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3월물과 2월물이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되는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양호하지만 3월물 아주 좋고요. 2월물 좋아지고 있고 양호하지만 중간에 파생은 언제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장중에도 말씀드렸고 카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자사주 매도 일정 월요일 그다음 그걸 앞둔 금요일에 실적 발표 이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미국 GDP 발표 내일 그다음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는 그보다 앞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PC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넘어가서 2월 초에 FOMC 웨이 물론 FOMC에 대한 이번에 우려감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베이비 스텝일 확률이 97%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금리 인상 25bp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만큼 실제로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럼 25bp네? 날라가야지. 이런 생각은 또 위험합니다. 이미 25bp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50bp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이 좀 낮고 해서 어쨌든 남은 일정을 잘 고려하면서 파생수급을 보면서 시장 매매 종목 매매 계획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갭이 지켜지는지 갭이랑 멀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생한 갭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선물은 좀 윗방향이었는데 코스피는 아랫방향이네요. 이게 각도가 지켜지는지 아니면 갭을 메우러 다시 오는지 앞으로 남은 일주일 정도 1월 남은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월물, 3월물이 힘을 쓸 때 되면 올라가는 거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포지션으로는요. 쌓인 게 많아서 누적된 게 많아서 현물 누적도 많고 해서 하지만 당장 일주일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올라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르는 거는 개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서둘러요? 안 나가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안 달리니까. 지금 개인들은 대부분 나 물려 있었으니까 1년 물려 있었으니까 1년 넘게 물려 있었으니까 제발 요만큼만 주면 내가 나갈게요. 제발 다신 주식 안 할게요. 하느님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지금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같이 갭 상승이 나오는 날 매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도망을 많이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도망가면 뭐다? 오히려 그 자리를 꿰차야 됩니다. 외국인처럼요.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장중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개별 종목의 계획도 짜는 겁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주식만 수익을 노린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사는 집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 안에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일주일도 화이팅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짧게 뭐 5분 만에 끝내려고 수고 했는데 또 많으셨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길어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댓글도 응원의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방에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채팅창에도 수고 좋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카톡방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카톡방 수고하셨습니다. 대화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긍정적인 대화들 수고하셨습니다.